매사를 비교하는 습관은 잘못된 버릇이다.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충분히 즐겨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행복한 일이 생겼어. 운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 순간을 진짜 음미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겨야 되는데 그 순간마저 누구는 나보다 이렇게 해서 더 뛰어나다. 누구는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생겼지만 누구는 이거보다 더 행복한데? 더 운이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행복한 순간마저도 남과 비교하면서 계속 불행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러셀은 왜 그러냐 대체. 그냥 행복한 순간에는 그 순간을 음미하고 즐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관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도 남들에게서 호감을 얻어 행복을 누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은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다 보면 결국에 그게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물론 내가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 때 이 사람에게 받을 거를 기대하고 호의를 베풀면 오히려 불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받기만 하고 나에게 안 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방법은 이 사람에게 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챙겨주고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도와주는 행동 자체도 행복이고 또 예상치 못한 그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다시 내가 리턴해서 받게 되었을 때도 뜻밖의 행복이고 그렇게 이제 행복감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념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껴서 작품을 쓰는가? 아니면 갈채를 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작품을 쓰는가? 갈채를 받고 싶은 욕구는 대부분 강렬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2차적인 동기이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거나 내 안에 욕구나 충동이 생겨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에 내가 정말 그 일을 해서 느끼는 즐거움보다 그 일을 통해서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다면 그 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그 일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남에게 받는 인정은 그 일 자체가 아닌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2차적인 동기이고 2차적인 욕구인 거죠. 피해망상에 고통받는 자들은 당신 자신의 재능이 생각했던 것만큼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결국 그 고통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다. 스스로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 중에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이 남들보다 더 크고 그 고통이 불합리하다는 거죠. 근데 이 고통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이렇게 불평하기 전에 내 능력이 혹시 충분하지 않은 건 아닌지 그렇게 먼저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문제가 없어.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나는 문제가 없고 내 주위의 상황, 환경 때문에 내가 불합리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문제의 원인이 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 능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정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결국에 익숙해져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이걸 인정을 해야만 내 스스로의 발전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사람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뜻밖의 성공으로 인한 놀라움은 즐거운 것이지만 뜻밖의 실패로 인한 놀라움은 불쾌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지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친 겸손은 피하되 지나치게 자만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위축될 만큼의 겸손하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겸손한 자세가 뜻밖의 행운이나 우연이 생겼을 때 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나아가는 힘이 되는 건데 평소에 겸손하지 못하면 뜻밖의 실패에 크게 상처를 받고 크게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러셀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일만 아니라면 어떤 즐거움, 그러니까 취미 같은 어떤 즐거움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일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미없는 일이라도 하는 것이 빈둥거리는 것보다 덜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미는 없지만 필요한 일을 하는 동안에 느끼는 권태는 하는 일 없이 허송세월 하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권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지루해질 수 있죠. 권태 느낄 수 있고 뭔가 성장이 정체되고 내가 계획했던 목표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고 거기서 일정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느끼는 그 권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도 해라. 거기서 권태를 느낄 수 있고 지루해질 수 있지만 뭐라도 하는 게 결국에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 이외에 여러 가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은 일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할 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쉽게 일을 잊는다라고 말합니다. 러셀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외에도 여러 가지 관심을 두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중요한 프로젝트에 실패를 했어. 그러면 그 실패의 좌절감이나 절망감을 느끼겠죠. 근데 그 절망감이라는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그 일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둠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좌절감을 느낀 그 일을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 일이 해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계속 그 고통의 악순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완전 다른 분야에 몰두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그 실패했던 일의 해결책도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닥친 불행으로부터 최대한의 고통을 이끌어내려는 것은 감상주의적인 태도일 뿐이다. 그래서 슬픈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그 방법은 또 평소에 만든 폭넓은 관심사를 통해서 불행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불행 속에 우리가 접어들게 되면 불행의 그 지면 속으로 계속 들어가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 힘든 순간에 이 힘든 걸 극복하려고 하는 자세, 그 극복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에 대한 에너지도 진짜 큰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포기하고 체념해버리고 그냥 그 고통 속에 악순환의 고리에 스스로 두 팔 벌려서 그냥 나 스스로를 그 악순환에 맡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 행위 자체가 하등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고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차라리 계속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감상적인 행동일 뿐이다 라는 거고, 근데 이 극복 방법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소에 여러 관심사를 통해 가졌던 뭐 취미들을 통해서 극복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노력과 체념 사이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중용을 지켜야 한다. 결국에 노력과 체념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좀 체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도, 중용,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서 지혜롭게 선택해 나가야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에 이제 치우쳐가지고 살아갑니다. 노력에 꽂혔어.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노력해서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노력했는데 잘 안 이루어져. 근데 그걸 포기하고 다른 가능성 높은 것에 이제 좀 다른 곳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가망이 없는 곳에 노력을 한다거나 계속 이제 실패해서 이제 이 포기 체념에 익숙해졌어. 그러면 조금만 더 견디고 노력하면 해낼 수 있는 것도 그냥 체념이 익숙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체념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상황에 맞게 중용으로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목적이 인류를 위한 원대한 희망의 일부인 경우에는 아무리 실패를 하더라도 완전한 절망감에 빠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나의 개인적인 목표가 내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뭐 인류를 위해서 인류에 도움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기에서 이제 오는 동기라고 하면은 설사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좌절감이나 큰 고통을 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거나 아까 그 여러 관심사를 둔다라고 했잖아요. 그 관심사가 웬만하면 내 개인의 동기가 아닌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는 동기에서 비롯되어야 좋다는 거죠. 그래야 그 일을 하는 와중에 행복도 더 느낄 수 있고 실패를 하더라도
덜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 대한 리뷰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잘못된 이야기나 주장이 있다면 지적도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